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상장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윤두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8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3만 원이 감액된 1억 5,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입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감사 사례집 발간, 감사 사례 교육을 통한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또 감사 업무 시책 추진비, 청렴 및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총 3,5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4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확립입니다. 사무관리비 청렴 365 자가학습 교육 운영비와 청렴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비,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용역비로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행정 사무관리비와 급여항비 3,2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업비 1,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뭐 감사관실 워낙 예산이 작으니까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그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이게 이제 참석 수당이 1일 2시간 해가지고 70일을 조사만 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루에 이 시민 명예감사가 한 분이 이렇게 가시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감사 14개 기관하고 특정감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동은 3일하고 읍면은 나흘 정도 하거든요. 그때 한 분 정도 오시고요. 한 분씩. 상하반기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위주로 감사를 나가는데 그때는 전문 분야 쪽에서 한 뭐 전기나 건축 분야 쪽에서 하루에 한 3분 정도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70일 정도 기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70일을 이제 한 분씩 해가지고 계산을 하셨길래 그럼 어떨 때는 이제 또 여러분이 나가시고 네네. 어떨 때는 한 분이 나가시고 네. 근데 현장 감사 쪽에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참석하시고요. 종합감사 쪽에는 읍면동 나갈 때는 보통 기관당 한 분 정도만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70회 정도 한다라는 얘기네요.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죠? 네,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감사가 도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종합감사보다는 특정 업무나 사정감사 위주로 감사 방향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도 물론 충실히 이행을 하지만
내년에는 현장 감사 위주로 특정 감사를 좀 늘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사례 교육 해가지고 200만 원 이제 올해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 전에는 이 교육 안 했었나요? 저희가 감사관 교육은 저희가 보조금 쪽이랑 이제 특정 감사 쪽은 저희 직원들이 했었고, 보조금 담당 부서와 보조금 시설이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전문 강사를 전문 초빙을 강사를 해서 초빙해서? 네, 올해도 실시는 했었습니다. 초빙을 해서 좀 더 그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해보려고 제가 감사 교육에 따른 강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감사관 직원 대상은 2회, 연 2회하고 보조금 담당자 교육은 1회. 네, 저희 감사관 교육은 저희가 감사원에 이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감사원 내에서도 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분들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궁금한 사항이나 좀 개선될 사항들 위주로 저희 감사관 직원들 교육을 하는 거고요. 보조금 쪽은 저희가 이제 재정관리팀에서 연초랑 중간에 1년에 2회 정도 기존에 보조금 교육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쪽 예산이나 아니면 보조금 쪽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이거나 이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시간은 뭐 하루 중 보통 몇 시간? 보통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네네. 근데 강사비가 100만 원 정도씩 그 전문가라 그런가요? 네. 2시간 하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비 강사 기준으로 해서 네. 보통 2시간 정도 하신다. 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그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600만 원 이제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저희가 청렴 체감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청렴 체감도 평가를 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내부 직원이랑 외부 직원에 대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의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또 어떤 분야가 저희가 내부 직원이나 외부 민원인들 상대로 청렴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청렴도 업무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어떻게 합니까?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떤 내부 조직에 대한 인식 변화나 또 요즘에 이제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외부 쪽은 인허가 업무를 경험했던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시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제 절차나 규정에 맞게 했는지 어떤 특혜나 이제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문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전화해서 있습니다. 상담사가 전화해서 하나요? 아니, 문자, 문자로? 네네. 그러면 자기가 메일 참여해서 같은 거, 메일 같은 메일 걸 같은 보내면 거. 이제 그분이 그거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로 ARS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0명씩 하면 다 답변합니까? 내부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급 이하 1,000명은 권익위에서 1,000명 이상은 이제 거기는 할 것 같고. 하지 않도록 네. 이제 1,000명 1,000명 한해서만 까지만. 하도록 네.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내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7급, 8급 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응률은 좋은 편이고요.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건 응답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하죠.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근데 이 부분 이게 이제 인건비가 2명 2개월에 300이에요. 이게 무슨 인건비입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네. 그 용역 준 기관에서 설문지 내용이랑 이제 저희 설문 대상자들한테 SMS 문자로 발송을 하고 또 그걸 취합을 해서 이제 분야별로 그 설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정리하는. 피드백을 해줍니다. 네,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줍니다. 정리해서 피드백 해주는. 네네, 네. 그래서 인건비가 작나 봐요. 이게
네. 두 명이 2개월인데 3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설문 한 달에 빼놓고는 얼마씩 특별히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기 않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러면 거의 그 인건비입니다. 취합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 봐요 업체에서 이게 이제 이쪽에다가 용역 준 거죠. 네. 그러면 이게 2개월에 2명이니까 월로 따지면 이제 4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75만 원씩 월 7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개월은 설문 준비를 하고 설문을 하고 설문이 끝난 다음에 그 설문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제 피드백이나 개선책을 주기 때문에 이제 기간은 4개월이지만 용역 한 템포 돌아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그 답변 안 한 거에 대한 그 아무래도 그게 좀 귀찮죠. 설문조사 경우면 잘 안 할 텐데 이거에 대한 뭐 1,000명 하면 보통 몇 분이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외부는 응답률이 20% 안쪽으로 20%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00명 이렇게 보내고 응답률은 그냥 20% 정도 네, 받고 20% 여태까지 했을 때 20% 그 안쪽이었습니다. 정도뿐이 안할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한 뭐 대책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다 할 수 있는 저희가 미리 그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뭐 지방 재정 쪽 그리고 그 세무 쪽도 해서 그 민원 업무 처리를 경험했던 분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고요. 부서에서 명단을 받고 제가 설문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설문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응답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도 이제 그분들이 다 사업자이시잖아요. 그렇죠. 바쁘고 그렇기 하니까. 때문에 내부 직원에 비해서 응답률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네. 좀 네, 그게, 응답률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개선되지는 근데 않습니다. 계속 뭐 문자도 보내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가지고 네, 다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씩 있는데 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급이 됐나요? 나간 이 신고됐을 때 저희가 이제 보상금 부조리 지급한 게?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경우거든요. 업무랑 관련돼서 뭐 이제 어떤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 저희 시에다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작년 올해 사례는 없어서 사례는 없어요. 예,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됐던 사례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평택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예비비로, 예비비 편성을 성격으로 해야 된다. 편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6개 부서 이제 1,0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건 부서 16개 부서에 네. 뭐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네.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하나 보죠. 예, 요거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을 해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저희 감사관만 빼고 104개 부서를 네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각 그룹별의 세 부서씩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우수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우수 직원 40명에 대해서도 그 개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 갖고 16개 부서를 주다 보니까 한 60만 원, 뭐 최우수 부서가 한 60만 원, 70만 원, 뭐 그 정도씩. 그 정도. 네. 그다음 개인한테도 보상 안 되는데 개인한테는 뭐 상품권, 상품. 오늘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돌아가겠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늘리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좀 그 개인 직원들한테도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편성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출자 출연 기간 감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출자 출연 기간은 3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 하고 3년에 있습니다. 한번 종합 감사. 네. 그럼 종합 감사하면 전체적으로 뭐 집행 내역이라든가 전체적인 뭐 이런 것들 다 네, 네. 감사를 예산이나 네. 예산이나 뭐 예, 예. 그 우리 그 청백 이 시스템 그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출자 출연 기간도 해당이 되나요? 거기에? 출연 기간은 안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순수 이제 그 공무원들만. 청백리 시스템이 네. 이제 인사랑이라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세외 수입 같은 거를 각 부서에서 업무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다 보면
이 자료 자기 그 시스템 안에서 자료들이 이렇게 오류된 자료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네. 서로 맞지 않는 오류된 자료들이 튀어나오는 거를 부서에서 미리 정리를 해서 이제 비리나 그런 거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출자 출연 기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거죠? 법령에 뭐 시스템이 예.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용을 못한다. 예, 청변이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대상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출자 출연 기관들이 지금 그 뭐라 하지? 잉여금, 이월금, 이게 잉여금 그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들이 많아요. 그런 것 좀 파악하시죠? 감사관에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사 나갈 때 세입 세출 분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년씩 묵혀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출연금 지급할 때 그게 포함이 돼서 이제 그걸 제하고 이제 출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뭐 이렇게 편성해놓고 남는 돈들이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그 출자 출연 기간마다. 근데 그거를 좀 그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좀 이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해놓고 남으면 그냥 또 1년 정도 묵혔다가 또 그다음 다다음 해죠. 다다음 해 저 출연금 할 때 거기에 이제 이월금 감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제대로 좀 뭐랄까 좀 잘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감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각 출자 출연 기간에 그런 이월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출자 출연 기관이 부서에서 예산을 받는 방식이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 방식이기 네. 때문에 그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처럼 정산을 봐서 부서에 반납하지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이라든지 그 외에 따로 세입 부분이 잡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덜 받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이 잉여금 반복이 개념으로 되더라고요. 네, 네. 덜 받고 있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출자 출연 기관에서 당초에 이제 의회 이제 승인이나 동의 없이 뭐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이제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감사 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그 위원회 수당들이 다 막 좀 틀려요. 차이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감사하실 때 다 보시나요? 위원회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이 1시간에 12만 원이고 예, 1시간 넘어가면 1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 같은 건 그대로 네, 하는데 네, 그대로 출자 하고 출연 기관들이 있는데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자체 자기들 무슨 규칙인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우리 본청에서 하는 그런 비용하고 같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네, 얘기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사하실 때 꼼꼼히 보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많이 나가야 되는 많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실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2만 원은 참석 수당은 12만 원을 하고요. 이제 심사 수당 같은 경우도 네. 또 있습니다. 심사 이제 수당도 있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단가가 약간 이제 다릅니다. 네, 다르긴 네, 한데 네. 그것도 이제 규정에 제대로 맞는지 네. 그런 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종합감사 있는 출자 출연 기관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이 감사관에서 또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됐든 평택시에서 중요한 또 청렴도를 또 우리 혹시 평택시가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75개,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예. 이제 그룹별로 합니다. 강력 따로 하고 이제 교육청이나 네. 교육원 따로 하고 이제 일반 시 같은 경우에 75개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2등급 받았고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23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23년도는 3등급, 올해는 2등급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2등급, 아, 재작년 작년, 22년도, 네. 예, 23년도에 23년도가 3등급 받았습니다. 3등급. 이제 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감사관의 역할이고, 또 직원분들을 또 상대로 각 부서의 이 감사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화돼 있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면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이렇게 보면 뭐 세출 예산 보면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세출 예산 인정 1억 한 5,317만 8천 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1억 5,861만 원 대비 뭐 한 543만 원 인정 3만 2천 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감사관에 있는 업무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이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정책 사업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운영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높아요. 한 32.47% 정도가 되더라고요. 행정 운영비가. 정책 사업비는 한 67.53% 정도 되고.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부 사업을 보면 그냥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 청년 문화 확립 요 세 개가 이제 세부 사업이고, 이제 이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을 보면 편성목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 뭐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 추진비,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이 최재형 위원님께서 이제 다 여러 가지를 다 짚어주셨고, 기본적으로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는 아까 뭐 청백 이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같은 거 요거 같은 게 뭐 관련이 없다 그랬었고, 우리 저기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재단이나 뭐 출자 출연 얘기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3년마다 하고 하다 보면 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집행된 거를 이 자료를 갖고 감사를 과연 인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시스템화 시키는 뭔가 이 교육의 역량이든 뭔가 시스템화된 컨텐츠를 개발을 하건 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은 좀 이런 데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서, 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가 아닌데 예산 심사인데 특별하게 할 거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뭐 1억 5천 정도에 대한 예산 갖고 저희가 이걸 갖고 감액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우리 평택시 모든 관련 산하 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제 어떻게 해서 시스템화가 돼서 더 나은 청렴도가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까 최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증액할 때는 좀 증액할 부분이 있는 데는 좀 증액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뭐 증액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부조리 이 보상금에 관련돼서 이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어요. 청년문화 확립에 있어 거기 세부 사업의 이 편성목을 보면, 그러면은 그게 아까 1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1회에 얼마입니까 혹시? 1회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은 없고요. 없어요? 이게 지급 기준이 업무랑 관련된 금품 수수나 향응은 그 신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10배. 10배면은 예. 그럼 이게 작은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시민분들께서 예전과 달리 저희 시에다가 꼭 부조리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단체에다가 네,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장여비 그 부정 수령과 관련해서 그 신고 들어왔던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한 250만 원 정도 그 신고 포상금을 세워서 권익위에다가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시민분들한테 드리고 제가 권익위로 이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이제
읽어드리면 저기 21쪽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이라고 있어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산출 내용 요구 사유에 한 가지 아까 최재형 의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비고 증감사항 1102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거기 보면은 그 비고란에 지자체별 분담액 감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매년마다 이게 증감이 막 있나요? 여태까지는 주로 좀 이렇게 증을 한 편이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지자체 대표로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광역시 같은 경우 제가 기준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광역시나 인구 비례를 대비를 해서 각 시군별로 행안부에서 분담액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분담액을 납부하는 형식인데 기존에는 감행은 없었고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늘었던 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분담액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내려온 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감소고 전년도는 증가되고 이래서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이유가 특별한 뭐 거기도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분담률 자체가 저희한테 분담금을 내려줄 때 시군별로 얼마라는 금액만 내려주지 금액만?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공무 시행할 때 별도로 주지 않아서 저희가 대략 보면 광역시라든지 인구가 많은 시군은 이제 금액이 좀 크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그냥 일반 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공직자 재산 등록 보면 여기도 이제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면 전년도나 뭐 그러니까 올해나 이제 전년도를 보면 집행률이 좀 낮아요. 50 뭐 이렇게 낮는데 보니까 산출 내역 보니까 거의 이 낮은 이유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하나 1회밖에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건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보통 한 2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퇴직자들 취업 심사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제 직원들 재산 등록을 했을 때 재산 등록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 등록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그러니까 개최를 하고요. 퇴직자 취업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퇴직하신 분이 그 취업 신고해야 되는 기관에 취업을 할 때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그 정당한 건지를 저희한테 심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간이 검토할 수 있는 개최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서면으로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수당이 조금 적게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게 반복이 되니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매년 네. 반복되면 차라리 굳이 그렇게 뭐 고정적으로 뭐 서면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계속 올릴 필요가 있나? 160만 원 올리고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퇴직자 취업 심사가 보통 1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2회나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또 저희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에서. 제가 얘기하는 2회인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남는 거고 더 들어오면 부족하다. 이제 이거잖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 계상의 방법이 네. 맞지가 않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성을 좀 기해고 안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정확하게 안 들어오게 계상을 해서 하는 게 맞고 뭐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더 잡아놓으셔야죠. 이게 네.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청년문화 확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3회 2등급을 받았다가 2024년 3등급으로 됐습니다. 인지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더 수반됐는지 설명을 좀 하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이제 2등급
그 3년 연속 2등급이었다 작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3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은 내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청렴도 평가와 외부 청렴도 평가가 구분이 되고 외부 청렴도 평가가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점수 비중이. 근데 저희가 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청렴 노력도와 청렴 체감도로 구분을 하는데 청렴 노력도는 저희 부서에서 청렴 업무를 추진한 그 청렴 시책입니다. 그 부분은 괜찮았고요.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외부 청렴도 평가가 조금 점수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왜 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청렴도 점수를 후하게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본 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외부 제 생각에는 외부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발 사업이라든지 인허가 사업이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외부 청렴도를 체험하신 민원인들이 업무가 좀 지연된다든지 이제 본인들이 느꼈던 업무 과정에서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업무가 약간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설문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낮아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다는 얘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니까 청렴도가 3등급이 나오죠.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거에 더 중점을 두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공감력이 있으셔야지 외부 그 지연 처리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좀 더 포괄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 위치 아니십니까? 저희가 외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받았을 때 그러면 부패 다시 인식 한번 부분이 설명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외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2025년도는 하시겠다는 어떤 안을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네, 저희가 외부 청렴도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낮게 평가됐고 그 원인이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 분야가 좀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 청렴도를 경험한 민원인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그 클린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허가 민원을 접수한 후에 업무 처리 기간이라든지 뭐 담당자 연락처 같은 걸 해서 클린 안내문을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다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청렴 문자와 청렴 서한문을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가 공정에 이루어지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부서나 저희 감사관으로 이렇게 안내 연락을 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은 이렇게 문의하실 지금 수 설명이 있다고. 충분치 않아요. 의원님, 민원 잠시만요. 부서에서도 민원 등급이 낮게 나온 거 이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민원 부서에서도 평가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지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짜여져 있고 예산의 반영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프로그램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과 지표수에 어느 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등급 받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서에서 그 청렴도 자체 청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그분들한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렴 문자와 청렴 서한문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 주관하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청렴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길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이 성과 지표수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질문은 네. 민원 저희가- 처리하는 부서에다 얘기를 했고요. 시장님이 질책이 있었고 하는 사항은 이미 다 보고를 받았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지적이 받았었던 부분에 감사관실에서는 성과 지표수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 녹여져 있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에 저희가 기존에는 부서에서 했던 거를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던 그 설문 비용을 6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위탁을 주는 게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좀 더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모든 게 있으면 용역이나 발주를 주시는 거에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고 공감 능력이 부서 내에서건 시민들이건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400에서 600으로 책정을 돼서 용역을 줘서 그 뭐 발주를 줘서 한다? 물론 필요해요. 하는데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에다가도 제가 아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충실히 했다면 이렇게 안 나왔겠죠. 3등급이라는 부분이 서로가 노력을 하고 감사관실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양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놓치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지금 전혀 없어요. 좀 다양한 청년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 아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은 각 과에다가 뭐 같이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24년도 요구 아니나 25년도 요구 아니나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그 외부 청년도 부분이 평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할지 저희도 올해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좀 더 팩트 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좀 더 외부 민원인 입장에서 청렴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방향으로 청렴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하실 네,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부 같은 경우에는 좀 응답률도 좋고 좀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그 좋았다는 평가가 점수가 훨씬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점수가 좀 떨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도 답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선제적으로는 이미 지난 거고 우리가 그 어떤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예산 그 보조 사업,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충분히 또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를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그 홍보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 3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의 효과가 이 그 청렴이라든지 지자체 평가 등급으로 인해서 떨어지면 제대로 예산을 활용을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등급이 뭐 2등급, 3등급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을 하시고 해결책에 대한 사업비들이 이쪽에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줘야지만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근데 지금 자구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피드백이 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관 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고민하신 성과가 나타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만 오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21페이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시민감사단이 이제
출범이 된 거예요. 맞죠? 시민명예감사관. 자, 지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민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평택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민명예감사관은 지금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일반 감사관님 9분하고 또 이제 건축이나 각 분야에 좀 전문가이신 분 11분 해서 총 2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주로 일반 읍면동에서 추천받을 일반 명예감사관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는 거고, 전문 명예감사관 같은 분들은 이제 건설사업장 감사라든지 이제 부조금 감사 때 오셔갖고 저희 업무랑 관련된 저희가 질의도 하고 현장도 같이 점검해주시고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핵심을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사례가 있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럼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하시면 되고 없으면 왜 없는지, 있으면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대답이 명료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반- 다시 한번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사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일반 명예감사관 같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편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개선 요구를 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주차를 주차장에다 못했는데 이제 주차 이동해야 한다고 이제 문자 같은 걸 받는 경우에 이제 연락이 가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랬을 때 이제 한 분이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같이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동 주차를 할 때 훨씬 더 시민분들이 시간 오래 안 걸리고 좀 더 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예관 같은 경우 대관을 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면으로 신청서를 대관을 했었는데 그걸 시스템화하거나 시스템화해서 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할 때 좀 더 시민분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하는 시스템적인 개선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요구를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행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들어오면 부서로 저희가 그 사항을 이제 개선이 가능한지를 하는데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문예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이제 문화예술가 아니요. 측에서 시스템을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잠시만요.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 하지 저희가 마시고요. 구체적인 그 건에 대한 구체적인 건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안 갖고 계십니까? 이분들 지금 보면 참석 수당부터 시작해서 시민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고 예산이 나가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의 성과지표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 성과지표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과 지표수, 제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감사관 모르겠습니다. 성과 지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이게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성과 지표수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성과 자료로 지표수, 주시고요. 없으시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실 경우엔 그냥 자료로 그 첨부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한 어떤 권한과 역할이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그 예산이 나가고 사례집도 발간하고 교육도 하시는데
권한과 역할이 구체화된 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례집은 이분들이 사례집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쭉 짜여져 있는데 네. 시민 명예 감사관들에 대한 어떤 권한과 역할이 구체화돼 있냐고요. 구체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거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들이 혹시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별도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하나요? 저희가 연말에 활동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명예감사관님들 불러서 활동 보고에 기차하고 있습니다. 명예 감사관들이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분들이 작성하지는 않고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활동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그분들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진 않고요. 그러면은 그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 취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오면 부서로 이제 보내는 저 거고. 감사 나갈 때 네. 참석하시면 그때 그 개선 요구안 같은 거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바로 부서에다가 이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한 다음에 명예감사관님께 이제 문서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을 발간을 이제 매년 하시잖아요. 지금 50부 정도를 발간을 해요. 어디에 보통 나갑니까? 감사 사례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걸 책자를 만들어 주다 보면은 또 사례집을 잘 보지 않는 전자 경우가 있기 파일로 때문에 많이 전자 파일로 나가잖아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 뿌리고 또 이제 그 경기도의 감사위원회에도 하고 의회에도 보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일로 이제 저희 세월 시스템에 감사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종합감사 나갔다가 온 사례집을 계속 업로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그 사례 중에서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한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명예감사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두 가지 빼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학교 앞에 횡단보도의 안전거리 부분을 저희가 현장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박동기 그분도 나갔었는데 사실 신장 박동기가 이제 설치되어 있어도 그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부분들이 뭐 이제 지나고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서 그 현장 감사 나갔을 때 명예감사관님들이 꼭 한 번씩 다시 저희가 체험을 해보고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 보니까 이제 뭐 매뉴얼 읽는 것보다 한 번씩 해보니까 훨씬 더 현장 감각은 생기고 응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민 감사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전문 감사관 같은 경우에 다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 사업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제 일반 감사관 같은 분들은 통리장님들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같이 교육을 사실상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그 명예감사관 중에 전문 분야인 분들은 현장을 실제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이분들 불러서 현장 볼 거랑 어떤 부분 주의해서 볼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조언이나 피드백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현장 감사 나가기 전에 같이 한번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깐 그렇게 모여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현업에서 건축이나 이제 뭐 회계사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제 오시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각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미리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그걸 검토한 후에 현장을 나오시기 때문에 시민 감사관들도 똑같습니까? 일반 감사관 분들은 주로 종합감사 때 참여하셔서 이제 불편사항 개선 위주로 해주시고 현장 나가시는 거는 전문 감사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화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시민 그 감사관을 모집을 하셔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드리면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썼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하는 거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안을 갖고 왔느냐는 지금처럼 예산안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명예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 생업에 바빠서 모이는 것도 힘들고, 나가기 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기 전에 일부 설명만 듣고 나가고, 이걸로는 저는 이게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쭉 시책 업무 추진비, 위탁적 경비까지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예산을 편성을 안을 보면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럼 감사관에 대한 모집부터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그 일반 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모집이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로 읍면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을 운영은 받을 때 추천 안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네,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개선이나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년-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오늘 여쭤본 예. 거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노력하고 있다라는 대답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는 일반 거예요. 감사관- 없으면 그냥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일반 감사관 같은 분들은 그 전문 감사관 같은 분들에서 역할이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이 횡단보도 이격 부분이라든지 심장 그 박동기. 네, 그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사관 같은 분들이 그렇게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분야들을 더 많이 선정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견들을 감사 보고회 때 의견들을 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분야를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더 확대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 대답하시는 그 방식이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하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애둘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계속 하시면 안 된 부분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이 부분에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되게 권한과 역할이 정확히 주어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부분이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 명예시민감사단하고 또 소통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본 의원이 질의는 그 안이 뭡니까? 어디까지 그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일목요연하게 다음 질문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내년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관 예산은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작년 대비해서 543만 2천 원이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뭐 감액된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좀 잘 좀 제고를 하셔서 다음번에 명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평택시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우리 공직자들 2,369명의 그 공무원들에 대한 그 청렴도라든가 이해충돌,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감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기관인데 앞으로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감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